안녕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인만입니다. 네. 드디어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집값 하락이 아니라 안정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평에 한마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 정부의 부동산 총평. 우리 인생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아름답게 계획처럼 흘러간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1호 부동산 공약이 도시재생 뉴딜이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10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강남 부동산, 서울 부동산, 전국의 부동산 집값이 모든 걸 다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시즌2는 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 규제를 해서 이제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풍선 효과 생기고 수요 억제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대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공급으로 아름답게 집값 안정을 유도해 보겠다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하고 싶어서 했나요? 집권하자마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올라간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뭐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뭐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전이 김대중 정부였는데 김대중 정부가 역설적으로 이제 진보 정권인데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물론 그 전에 가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1기 신도시 200만 호 공급 계획 물량들도 나오고 또 수요 억제를 잘했기 때문에 규제를 잘했다는 얘기죠. 집값이 김영삼 정부는 안정이 되다가 IMF 외환위기로 폭락하고 김대중 정부는 모든 규제를 다 풀고 그래서 2002년이죠. 그때부터 집값이 올라가서 김대중 정부 마지막에는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1년은 규제를 했음에도 못 잡죠. 왜? 한번 불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요. 한번 번져버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이제 노무현 정부였고 모든 규제를 다 하는데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그때 나올 수 있는 대출 규제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마지막 한 5년 차에 집값이 살짝 잡혔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 규제, DTI 규제를 했었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굳이 또 따지자면 집값이 잡힐 때가 됐는데 충분히 올라가서 쉬어가야 될 때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대출 규제 하니까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대출이 집값 잡는 극효약인가? 이거 너무 효과가 좋은데 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MB 정부 시절에는 규제는 풀어주되 DTI 규제는 한시적으로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박근혜 정부 바통 이어받을 때 집값이 크게 한번 폭락하게 되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어주죠. 기억나시나요? 빚내서 집 사라. 박영한 부총리 시절에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뭐 영구이나 1%로 내려주게 되면서 많은 혜택을 줬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서울 분들은 집 못 샀고요. 무서워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지방 분들이 이제 원정 투자 들어오게 되면서 집값이 꿈틀꿈틀 움직였죠. 박근혜 정부도 마지막에 박근혜 정부가 4년 했잖아요. 탄핵이 되면서 3년은 풀어줬고요. 마지막 1년은 규제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왜? 또 집값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주춤하다가 장미대선 지나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5월에 취임을 한 것 같고요. 6월에 첫 대책이 나옵니다. 한 달 만에. 왜?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첫 대책 나왔는데 못 잡습니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인가? 뭐 이런 거 하나 지정했는데 못 잡고 그 유명한 파리 대책. 강남 규제 지역으로 묶고 양도세 중과세하고 대출 규제하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이 정도 강도면 이거 오래 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지나니까 또 집값 오르더라고요. 강남 집값. 그때부터 모든 패턴이 다 꼬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부터 해서 뭐 2017년만 하더라도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하라고 했습니다. 집 좀 많이 사가지고 저렴하게 세입자한테 임대 좀 줘. 대신 우리가 세제 혜택 줄게라고 하다가 집값이 2017, 18, 19, 20년 올라가니까 야, 다주택자들 니들 집값은 올라가는데 왜 자꾸 임대사업자 가지고 혜택을 보니 회피처가 되네? 니들이 하라고 했잖아. 언제? 라고 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규제를 때리죠. 그러면서 스텝이 꼬이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좀 반면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정부도 같은 민주당이고 또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뭘 잘못했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는 주택 정책의 밸런스가 좀 맞지 않았다. 보유세를 올렸거든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게 되면 집주인들 굉장히 힘듭니다. 1년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아주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나 그 전문직들 아니면 1년에 2, 3천만 원 어떻게 냅니까? 세금으로요, 보통. 세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들은 훨씬 더 많이 낸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취지가 뭐냐면 힘들지? 그러면 집 팔어. 라는 게 취지였는데 팔려고 하면은 이제 양도세가 걸리는데 집값 잡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양도세도 중과세를 합니다. 지금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이 6에서 45% 적용이 되는데 규제 지역의 2주택이면 20%포인트를 떡하니 더 붙이고요.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를 딱 붙입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75%인데 지방세율까지 하면 82.5%. 10억 남으면 2억은 내가 가져가고 8억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와. 하겠습니까?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동업은 할 수 있잖아요. 5대5. 네. 10억 남았는데 국가가 5억 가져가고 그래 내가 5억 가져가지 뭐 어떡하겠니. 대한민국에서 사는 죄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8대2는 다른 문제거든요.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무슨 8대2입니까? 안 팝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텝이 꼬이죠.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불안하니까 사자라고 돌아서면서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서 실수한 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알았거든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실제로 내려줘서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수를 좀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분명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집값 잡을 테니까 이전 정부가 일을 못했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집값 잡을 테니까 기다려. 올라가는 집 사지 마. 우리가 집값 잡으면 그때 사도 돼. 기다립니다. 2017년, 1년, 2018년, 2년, 2019년, 3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막 화가 납니다. 기다린 사람들 나중에 화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020년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렸던 기대감이 분노로 바뀌게 되면서 폭발하죠. 그게 2020년, 2021년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정권 심판론까지. 그래서 사실은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오락가락 정책인데 앞서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처럼 하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또 규제를 합니다. 야, 믿을 수 있나?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 믿을 수 있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27번이 넘는 규제를 발표하고도 시장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다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금 규제하지 않고 주택 공급으로 아름답게 주택 시장을 안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강남 집값 올라갑니다.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신고가가 나옵니다. 왜? 토제 적용이 되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는 않아요. 매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연락받는 순간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합니다. 사려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그래도 몇 명씩 들어옵니다. 신고가 나오고요. 나머지 지역들 우리가 일명 한강벨트라고 하는데 강동, 동작, 마포, 성동, 광진, 영등포까지 물론 그 구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만 요즘 난리 났습니다. 계속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바통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았는데 아니야 우리는 기다려 볼 거야 라고 하기에는 과연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기다려 줄 수 있을지. 사실은 말처럼
때를 기다리고 시장에 맡기고 공급을 꾸준히 해주면 안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언론에서는 난리가 나고 또 시장 여론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나올 때 과연 세금 규제를 하지 않고 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만으로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로 예를 들면 축구 선수는 똑같습니다. 국토부 직원들 LH 상급 이하는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독과 구단주가 바뀌게 되는데 각 정권마다 자기가 히딩크 감독처럼 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명장일까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선수는 똑같은데 우리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꾸준한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임기 내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또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추석 전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인들 말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 6월에 집값 너무 비싸. 집값 떨어져야 돼. 나는 집값 떨어져도 절대 부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과연 그럴까 내가 지켜본다 라고 내가 속으로만 두고 보자. 속으로 지금 내가 원희룡 장관한테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도 미계약이 나오니까 했던 말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3 대책을 통해서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물론 민주당이 반대해서 취득세 중과세라든지 안 풀렸지만 풀어준다라고 정부는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책입니다. 시장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규제를 풀고요.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켜본다? 안 됩니다.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고요. 언론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집값은 중학교 2학년 중2 자녀를 둔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중2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말을 안 듣습니다. 야단을 쳐도 안 되고요. 때려도 달라지지 않고요. 돈을 줘도 안 되고요. 맛있는 걸 줘도 안 되고요. 달래도 안 되고요.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 말을 안 듣습니다. 친구 말은 잘 듣습니다. 지들끼리는. 근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 자식을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보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인내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서울 집값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주면 다 정상화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게. 그래서 규제를 해도 부작용, 안 해도 부작용, 토지거래 허가를 보더라도 묶어도 집값 오르고 풀면은 더 오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늪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도 아니라고도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으나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고 이미 늪에 들어왔기 때문에 늪에는 빠진다. 그럼 허우적되면 더 깊이 빠지거든요. 늪에 빠지더라도 이게 자세를 유지하고 슬금슬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맞습니다만 시장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예측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추석 전에 규제 대책이 나온다. 네.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추석 전에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한강벨트 집값이 오르면 아마 대출 규제가 먼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먼저 좀 7월에 시행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세금은 손 안 대려고 노력은 할 거거든요. 얘기했으니까. 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7월이나 8월 정도에 아마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안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추석 전, 올해는 추석이 10월입니다. 그럼 9월 정도에 어떤 규제 카드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규제가 나오든 뭐 종부세를 올리든 세금 규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또 잠시 주춤하겠죠. 잡았나 싶으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애가 야단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말 듣는 척 하거든요. 친구 만나러 나가지 마. 공부해! 그러면 애가 공부할까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뺐으면 이불 덮고 잡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하지 마라. 대출 규제한다. 세금 규제한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욕구가 안 생기고 불안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기다리고 노력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만 들면 굳이 급하게 사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해 죽겠는데 이재명 정부 믿고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될 거야. 아름답게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숙제를 지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 말고 거꾸로 공급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뭐 그린벨트를 확 풀어준다든가 이런 건 혹시 예상 안 하시나요? 그린벨트 풀려고 했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나요? 서울시하고 또 맞아떨어지거든요. 아마 문재인 정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협조를 좀 안 해준 부분이 좀 상당히 큰 것 같고 윤석열 정부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풀어서 몇 개 공급이 되는데요. 실제로 서울이 1년에 한 4만 호 정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꾸준히 공급해줘도 집값 쉽게 못 잡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에 4만 7천 호 정도 1년에 그 정도 나왔는데 집값 폭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만 호도 안 나오잖아요. 올해가 아마 2만 몇천 호, 청년주택까지 포함해가지고 내년에 2만 몇천 호 정도, 올해가 아마 3만 몇천 호 정도 나오는데 청년주택 포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레미안, 힐스테이트, 뭐 푸르지오, 아이파크, 더샵 이런 아파트들은 내년에 2026년에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서울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디서? 그래서 공공이 주도해서 4기 신도시를 하겠다. 그리고 유휴부지들 활용해서 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금 올해 2026년에 첫 단지 본 청약을 했습니다. 첫 단지. 그러니까 신도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3만 세대, 4만 세대, 뭐 신도시마다 다른데 그 중에 첫 단지를 이제 처음 시작했고요. 나머지까지 하려면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첫 입주가 2028년에 아마 가장 먼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5년 걸린다고 하면 2033년. 더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하나 나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몇 년 걸렸죠? 2018년에서 2033년이면 15년 정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4기 신도시 지금 시작하게 되면 2025년에 10년 지나면 2035년, 2040년, 2035년에서 2040년에 공급해 줄 테니까 기다려 줄래? 라고 하면 우리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10년, 15년으로 기다려 주겠습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해결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분위기는 3기나 제대로 해라. 3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4기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기를 3기처럼 개발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발표했던 택지지구들이 있거든요. 광명, 시흥, 화성, 진안, 뭐 인천 9월, 의정부 이런 곳들을 4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추진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규제책 나오기 전에 살려는 분들은 빨리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무주택자에게 한마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미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5월, 6월에 지금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었거든요. 4월 거래량이 이제 토지거래가구역 확대 지정이 되면서 5,000 몇백 건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5,000건도 많습니다. 5월 거래량은 한 달 집계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6월 30일에 집계가 완료됩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한 25일이 남았는데 벌써 5,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럼 25일 동안 거래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저는 10,000건 나올 것 같습니다. 5월이 10,000건이면 6월은 더 많이 나오죠. 왜? 스트레스 DSR이 7월에 시행되니까 미리 당겨서 사야 되니까 6월 또 10,000건 이상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샀느냐? 뭐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도 많이 샀을 거고요. 집 하나 가진 분이 팔고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샀을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3주택 있는 분이 4주택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 받거든요. 취득세 12% 중과세.
양도세 5월 9일,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는데 집값 올라가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또 연장해 줄까요? 안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다주택은 답이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거나 1주택이 있는 분들은 또는 2주택이 있는 분들은 2주택을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지자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투기꾼, 한 채를 가지게 되면 실수요자라는 개념으로 한 채 가지면 2년 보유, 규제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요. 또 10년 동안 10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1주택자를 실수요로 받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데 이제 그 공식이 사실상 1주택을 투기로 봐야 될지 실수요, 실거주로 봐야 될지 조차도 이제 헷갈리는 상황. 이 정부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재명 정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